인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버스 번호 있는 거기부터 이렇게 쫙 줄 서요. 되게 놀랬고 사람들이 왜 야근하게 좀 하는지 좀 이해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산지 13년 된 영국에서 온 불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홍대 근처니까 시청으로 출퇴근했을 때는 엄청 붐볐어요. 몇 시에 가도 사람 엄청 많아요. 2호선이니까 영어로는 사딘처럼 콩나물처럼 이렇게 뭐 이어폰 끼고 있으면 사람들이 옷에 걸고 또 앞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 진하게 지내게 되고 항상 이렇게 손은 이렇게 올리고 오해 없도록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영국에 살았을 때 출퇴근은 했었지만 대중교통 안 쓰고 자차로 갔었거든요. 아니면 걸어갔거나. 일단 편하고 전철 타면 15분 안에 갈 수 있고 주차 항상 부족하니까 퇴근하고 술 약속도 적지 않아서 대중교통 훨씬 더 편하죠. 오늘은 제가 한국 퇴근길에 보고 놀란 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퇴근입니다. 일단 갈퇴근이라는 단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영어에서 야근이라는 단어 있는데 갈퇴근이라는 단어 없다고 생각해요. 5시에 퇴근하는 거는 원칙이고 제가 영어에 회계법인 다녔을 때 사실 야근하는 거는 되게 유예였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갈퇴근이라는 단어는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일해보니까 갈퇴근은 아마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많이 늦지 않더라도 뭐 1시간 야근하게 기본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놀라는 거는 한국은 야근하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 건데 그래도 6시에 퇴근하고 전철 타는 날에 생각보다 엄청 붐벼요. 분명히 사무실에 남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전철은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붐비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시간에 전철 왜 이렇게 붐빈지. 여의도는 사무실 건물은 항상 불 켜 있고 퇴근 시간에 강남에서 교대 2호선 3호선 갈아타는 사람 많으니까 진짜 기차 몇 번 보내야 탈 수 있다는 상황이죠. 너무나 붐벼요. 영국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 줘야 되니까 일 좀 5배나 2배 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초과 근무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줘야 될걸요. 대부분의 회사는 주게 돼 있어요. 복지 조금 더 좋은 거죠, 한국보다. 우리는 점심 포함 일주일에 40시간 9시까지 출근하고 1시쯤에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기준이죠. 사실은 1시간 되게 짧은 것 같은데 5시에 집에 가면 맛있는 저녁 식사 만들고 가족과 시간 보낼 수 있는데 6시까지 일한다면 벌써 배고프니까 회사 근처에서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게 되고 그럼 2차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되게 늦게 퇴근하게 되죠. 갈퇴근 사실 이 단어 듣고 파악하기는 쉽진 않죠. 나이프 홈타임. 그래도 뭐 금방 알려주더라고요. 모임 있을 때마다 카톡방에서 오늘 갈퇴근 가능하니? 갈퇴근 많이 사용하게 됐죠. 저는 웬만하면 갈퇴는 해요. 상사의 눈치 보고 저는 외부인으로서 그런 거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거니까 돈 주급은 남을 수 있는데 아니면 나간다. 두 번째는 버스 대기하는 길게 줄 서는 사람들입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고 시내 버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남, 수원, 일산 가는 장거리 버스도 있거든요. 되게 먼 출퇴근길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버스는 1시간 넘게 타는 사람 꽤 많거든요. 퇴근할 때는 그 먼 길 다시 가야 되는데 인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버스 번호 있는 거기부터 이렇게 쫙 줄 서요. 줄 서요. 특히 날씨 안 좋을 때 있잖아요. 태풍이 있을 때, 장마철이 있을 때, 지금 뭐 겨울처럼 엄청 추울 때 너무 불쌍해 보인다, 진짜. 되게 놀랬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왜 야근하게 좀 하는지 좀 이해되더라고요. 야근 뭐 1시간 반 정도 하면 사람 덜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유연근무 제도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출근 시간 9시니까 8시 40분에 전철 타면 엄청 붐비거든요. 근데 10분만 더 기다려서 50분에 타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근무 신청해서 9시 반부터 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지냈죠. 세 번째는 잠자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전철 타게 된다면 운이 좋으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잠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아무 알람 없이 자기역 나온다면 벌떡 일어나서 내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뭐 물론 가끔씩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자기 내릴 곳에서 잘 내리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신기하고 저는 불안한
불안해서 자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 특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 있을 때는 자주 불편한 상황에서 자야 되니까 전철에 앉아서 자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는 퇴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시 다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한꺼번에 사무실 나가긴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사무실 다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거 약간 이해 못하는 거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6시에 밥 먹고 6시 45분에 다시 들어와서 한 7시 반, 8시까지 일하고 가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거는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뭐 11시까지 해야 한다면 뭐 밥 먹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8시 전에 갈 거면 차라리 일 쭉 하고 빨리 가는 건 낫지 않는가 싶어요. 이거 보니까 요새 아침 식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되게 예민해요. 저는 저녁 먹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거 빨리 집중하고. 오늘은 제가 한국 퇴근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하는 유튜브 영상도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제가 오히려 안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 근로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귀가하시기 바라고, 오늘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밑에서 라이크도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내일 퇴근길에 다음 영상 보기 위해서 알람까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바이.